유럽과 그 너머 여러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생태적 수용 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잉 개체 수는 서식지의 광범위한 훼손, 작물 파괴, 그리고 토착 식물과 인간 거주지 및 공동체 모두의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멧돼지의 섭식 행동은 토양 구조를 교란하고 어린 나무의 뿌리를 노출시키며 토양 침식 과정을 가속화하고 농업 생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헝가리의 겨울숲에서 사냥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된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환경 불균형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더 큰 규모의 생태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전문 사냥대가 모여 신속하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에서 빠른 속도로 나타났습니다. 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멧돼지의 사냥은 순식간에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생태계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총소리가 들려왔고, 이는 더 많은 교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각 총성은 농작물이나 가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로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환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행은 훈련된 사냥개들과 함께 숲속을 지나는 개들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개가 짖는 소리는 근처에 다른 목표물이 있음을 암시했다. 요격 지점 중 하나를 재빨리 확인했다. 예상대로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해왔다.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의 궤적이 멈춰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일행은 몸을 숨기고 다음 기회가 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드리운 사이 멧돼지 떼가 나타나 질주 패턴을 보였습니다. 잠시 평화로운 기다림 끝에 사냥꾼 중 한 명이 총을 쏘았습니다. 선두에 섰던 멧돼지 한 마리만 쓰러졌고 나머지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리는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개들이 다시 한번 근처 덤불에 움직임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은신처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돌격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조심스럽게 통제된 일련의 총격이 발사되었습니다. 부상을 입고 방향 감각을 잃은 멧돼지는 비틀거리다가 결국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사냥개들을 그 지역으로 보내 그들의 최후의 안식처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속도와 효율성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행은 더욱 울창한 숲으로 이동을 계속했습니다. 멧돼지 떼가 길을 가로질러 지나가자 일행은 조직적인 대응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격이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여러 마리의 멧돼지가 즉시 효과적으로 사살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남은 멧돼지들을 포획한다는 목표를 향해 군대가 전진하는 동안 분위기는 더욱 집중되고 단호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근처 덤불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멧돼지는 총으로 멧돼지를 제지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재빠른 무전 연락으로 근처 동료에게 연락이 왔고, 동료는 단호하고 깔끔한 대응으로 목표물을 가로막아 추격을 마무리했습니다. 멧돼지는 샌마르코스를 포함한 여러 시골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문 야생동물 관리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이 업무는 이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수확 마지막 단계에서는 농작물을 뜯어내고 울타리를 부수고 소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사회주도의 활동들이 생겨났습니다. 날이 밝자 지역팀들은 개들의 호의를 받으며 훈련된 조련사의 안내를 받으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각 개인은 더욱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한 번은 개 한 마리가 덤불에서 멧돼지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멧돼지는 추격에 지쳐 결국 두 번째 시도에서 제압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그날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대원이 근처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나게 큰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다른 동물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총성이 여러 발 발사되었고 동시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다행히도 멧돼지는 소음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당황했지만 분대원들은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무리와의 후속 조우에서 또 다른 큰 멧돼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여 반대편 두 곳으로 진지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멧돼지가 두 무리 사이를 지나가자 일련의 총성이 빠르게 연달아 발사되었습니다. 멧돼지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경사면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무리는 수색을 계속했고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북서쪽에서 들려오는 짖는 소리는 새로운 기회를 알렸습니다. 즉시 무리 중 한 명이 소리의 근원지로 다가갔습니다.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사냥꾼은 숨어있던 멧돼지를 찾아내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체군 관리와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사람들은 농업 자원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서식하는 산림 생태계의 취약한 균형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노력에는 토착민과 야생동물 전문가 모두가 참여합니다. 추적 사냥개들은 오후 중반까지 임무를 수행하며 놀라운 지구력과 정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 활동에 있어 특별히 훈련된 이 개들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야생 멧돼지를 감지하고 냄새를 따라가도록 압력을 가하여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동물들의 위치를 성공적으로 파악한 후 전문 저격수들은 인도적이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10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거대한 야생 멧돼지를 신속하게 포획한 사건이었습니다. 멧돼지는 추격에 거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격전으로 인해 지쳐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격 덕분에 위기는 신속하게 종식되었고 더 이상의 고통 없이 끝났습니다.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다른 땅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나뉘어 각자 계획한 매복 작전에 배치되었습니다. 한 무리가 표적을 유인하여 숨어있던 곳으로 나오게 하려고 움직였고 표적은 덤불 속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대응했습니다. 추격은 적절한 순간에 발사된 단발 사격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계획된 전략은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동물의 행동과 지형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야생동물 방제 방식과 관련하여 작전 중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오토바이를 활용하는 것은 참신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고속 추격과 실시간 조정을 결합함으로써 이러한 이동형 팀은 광활한 농경지에서 야생 멧돼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옥수수밭에 숨어있던 거대한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사냥하여 포획했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작전으로 가능했습니다. 한 라이더가 예상되는 움직임을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은 순간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총을 쏘아 대응했습니다. 또 다른 라이더가 탁 트인 들판을 가로질러 다른 라이더를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위치를 바꾼 후 상황은 곧 수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멧돼지는 인도적인 방식으로 제압되었고 무력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근접 추격전이 벌어져 돌진해 오는 멧돼지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치는 조심스럽게 조준하고 즉시 행동함으로써 신속하게 종식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러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멧돼지가 나타났고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으로 쓰러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활용함으로써 필수적인 민첩성을 확보하여 팀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험난한 지형을 횡단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가 재정비를 위해 돌아가던 중 덤불 속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아직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빽빽한 초목이 늘어선 좁은 길을 따라 여러 마리의 멧돼지가 도망치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마도 멧돼지들은 앞서 멧돼지들의 움직임에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몇 초 만에 분대는 배치를 조정하고 적을 요격하기 위해 조용히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거의 완전한 침묵 속에서 마지막 교전이 벌어졌는데 이는 정확한 조율과 타이밍 덕분에 깔끔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멧돼지들은 신속하게 무해하게 처리되어 더 이상 고통이 남지 않고 생태계도 제한적으로 교란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시나리오가 미묘하게 강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놓쳤던 외로운 멧돼지 한 마리가 경계를 돌파하여 더 깊은 은신처로 사라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땅에 남겨진 흔적, 마치 새로 생긴 발자국이나 훼손된 나무십처럼 멧돼지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추적자가 끈기 있게 그 경로를 따라갔는데 그는 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에 수년간의 경험을 새겨넣었습니다. 마침내 멧돼지가 발견되었을 때 그 멧돼지는 협곡 옆에서 발견되었는데 바위와 그림자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침착하고 신중한 일련의 총격으로 상황은 수습되었습니다. 멧돼지의 고요한 모습은 유익하면서도 필수적인 개입을 엄숙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작전 시작 전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예상보다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팀은 숲경계 근처에 모여
통제 가능한 작은 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조사의 일환으로 그들은 야생 멧돼지가 농작물을 파괴하고 울타리를 허물고 인구 밀집 지역에 접근하는 사례가 자세히 보고된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농부들의 불안감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멧돼지들의 행동은 더욱 폭력적이고 불규칙해졌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더 이상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숙고 끝에 새벽에 집중적이고 동정적인 개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빛이 하늘을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팀은 더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관측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따라 특정 매복 지점이 선정되었는데 먹이를 찾는 멧돼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경작지와 울창한 산림지대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팀은 움직이지 않는 자연을 관찰하며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위장했습니다. 예상대로 시간이 천천히 흐르더니 거대한 수컷 멧돼지가 땅을 킁킁거리며 조심스럽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30분 동안 팀원들은 주변 환경에 녹아들고 소음이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을 참았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무 사이로 한 발의 명중탄이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로써 이 조우는 빠르고도 자비로운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침이 깊어지면서 원정대는 숲 깊숙이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멧돼지 무리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시야에서 가려져 있던 오솔길에서 나타나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시 지형은 고르지 않았고 초목이 무성했으며 시야도 좁았습니다.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여러 발의 총격이 가해졌지만 움직임의 혼란과 까다로운 각도 때문에 모든 시도가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멧돼지 무리는 목표를 계속 추적하기보다는 추적을 중단하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항상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무기간 내내 경계태세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팀의 추적견들은 이른 오후 숲을 속에서 발자국과 작은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추적견들은 경계태세로 제한된 경로를 따라 이동했고 최근 멧돼지 활동이 관찰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사전 경고 없이 이러한 통로의 양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통로는 울창하고 예측 불가능한 초목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대원들은 계산된 주의를 기울이며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신속하고 흠잡을 데 없는 목격은 또 다른 인도주의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통로가 경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은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인내심, 기술, 그리고 전통적인 추적 능력을 결합한 체계적인 현장 조사 사례 연구는 신고 건수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전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모든 결정은 관련된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주의 깊고 정확하게 수행될 때 야생동물 관리가 어떻게 생태적 균형과 공동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인내심과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캠페인은 야생동물 관리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야생 멧돼지 과잉 개체 수 문제는 단순한 인식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생태학적 이해, 윤리적 책임,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에 기반한 명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 관점에서 앞서 언급된 개입 방안들은 단순히 실질적인 필요성을 넘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진화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스포츠나 정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활동과 자연 생태계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야생 멧돼지가 부양 능력을 초과하면 토양 구조 파괴, 작물 파괴, 생물 다양성 손실, 그리고 인간 안전에 대한 위험 증가 등 측정 가능하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체수 조절은 개인의 선호가 아닌 도덕적 의무가 됩니다. 전문가 및 지역 사회 기반 팀이 취하는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접근 방식은 야생동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격, 조직적인 매복, 심지어 상황이 좋지 않을 때의 철수 결정까지도 모든 행동은 동물과 환경에 대한 자제, 계획, 그리고 존중을 보여줍니다. 이는 무차별적인 사냥이 아니라 데이터, 경험, 그리고 필요성에 기반한 집중적인 생태학적 대응입니다. 하지만 사냥을 통한 개체수 조절이 유일하거나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전략에는 더욱 지속 가능하고 과학에 기반한 도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야생동물과 농경지 사이의 접촉 구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 개선, 번식력 조절 방법 연구, 억제책 사용, 그리고 동물 이동 패턴을 예측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은 불필요한 살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야생동물이 인간 거주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완충지대 또는 생태회랑의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관리 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야생 멧돼지의 행동과 생태적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정보를 얻고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협력할 때 개입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더욱 공감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과제는 더 큰 문제, 즉 환경의 파편화와 인간의 자연 서식지 확장이 초래하는 결과와 직결됩니다. 야생 멧돼지는 여기서 악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압력에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종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두려움이 아닌 책임의식에 기반하여 지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관성과 성견지명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 농촌 및 도시 근교 지역에 더 광범위한 야생동물 관리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게가 100kg이 넘는 대형 그루퍼를 물에서 건져 올리면 누구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그루퍼가 대만의 양식장에서 양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어부들은 매년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어부들이 수천 마리의 대형 그루퍼를 양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최대의 대형 그루퍼 양식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이언트 그루퍼는 육질이 단단하고 풍미가 좋으며 시장 가치가 높아 가장 인기 있는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이 종은 대만 양식 산업의 주요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대만에서 양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살아있는 그루퍼 수출의 주요 지역으로 연간 생산량은 40억 대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대만은 해안에서 어업을 하는 많은 양식업자에게 기름의 공급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만산 그루퍼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유는 깨끗하고 청정한 바닷물에서 자라며 사육 과정 전반에 걸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르기 때문입니다. 그루퍼 양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다양한 어려움과 역량이 요구됩니다. 핑둥은 대만에서 그루퍼가 산란하는 주요 지역입니다. 산란이 완료되면 수정란을 타이난으로 보내 부화시킵니다. 이러한 조치는 타이난 지역의 염분, 수온,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그루퍼 알의 부화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처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치어는 가오슝으로 이송되어 7, 8cm 정도까지 자랄 때까지 키웁니다. 가오슝의 해수 대부분이 깨끗한 물과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 치어의 생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체가 되면 핑둥으로 다시 보내져 계속 키웁니다.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루퍼를 키우는 것은 어류의 생존 가능성과 빠른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만의 양식 및 투자 사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현대식 농장에서 현대적인 농업시설과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결합하여 높은 수확량, 우수한 품질,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루퍼는 오랫동안 가오슝시 용안 지역을 자신들의 터전으로 삼아왔습니다. 이곳의 농업용 토지는 약 433헥타르에 달합니다. 연간 생산량은 624톤이며 그 가치는 약 117억 위안입니다. 그루퍼는 일반적으로 성장에 적합한 염도를 가진 흙 연못에서 자랍니다. 경쟁을 줄이고 물고기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각 연못에 이상적인 밀도의 물고기를 넣어야 합니다. 자이언트 그루퍼는 빠른 성장과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를 섭취합니다. 이러한 사료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의 적절한 비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사료량과 필요한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은 그루퍼에게 매일 적당한 양의 사료를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성장기 동안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그루퍼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3년간 사육해야 하며 이는 풍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루퍼의 식감, 풍미, 그리고 시장 가치를 최고치에 이르게 하려면 그루퍼 양식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만 사람들은 그루퍼가 표준 크기에 도달했을 때 수확해야 합니다. 수확 과정은 숙련된 유지작물 재배 농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수확 시작 전에 필요한 모든 자재, 운송, 그리고 가공 시설을 준비합니다. 연못 지역의 배수는 사람들이 담당합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그루퍼를 효과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설치하여 어획량을 늘립니다. 트롤 어망은 어류의 스트레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어획 직후 각 그루퍼는 크기와 품질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 분류됩니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최고 품질의 어류만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루퍼의 신선도와 부패 가능성을 모두 유지합니다. 급속 냉각을 위해 생선을 냉각기 시스템이나 얼음 탱크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그루퍼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연못에서 가공 시설까지 전체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공 단계까지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합니다. 경우에 따라 그루퍼는 국내 또는 해외 시장으로 운송될 준비를 위해 통제된 환경에서 현장에서 포장됩니다. 대만 수산청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매년 3,000톤에서 5,000톤의 양식 그루퍼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시장은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몇몇 국가입니다. 대만 경제는 양식된 그루퍼의 수출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어촌 사회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양식 및 물류 가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그루퍼는 아주 훌륭한 생선입니다. 근육 발달과 신체 조직 재생에 필수적인 고품질,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루퍼는 다른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양 섭취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체중 감량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또한 인체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루퍼는 다양한 생물학적, 생태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특징에는 상업적 중요성과 대만에서 사용되는 양식 방식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그루퍼종은 서남자 웅동체로 암컷으로 태어났지만 생을 마감하기 전에 수컷으로 변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 덕분에 야생개체군의 성비는 더욱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그루퍼의 번식 성공률에 기여합니다. 그루퍼는 뛰어난 힘과 뛰어난 매복 사냥 기술로 유명합니다. 산호초나 암초 근처에 숨어 지내는 습성이 있으며 갑각류나 작은 물고기 등 먹이를 빠르게 공격합니다. 거대한 입과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먹이를 엄청난 힘으로 빨아들일 수 있어 자연 환경에서 지배적인 포식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낮은 대사율과 느린 성장 속도 때문에 야생에서 남획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다른 종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이언트 그루퍼 양식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자연 개체군 보존에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자이언트 그루퍼 양식이 필수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특정 어종은 산란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번식을 목적으로 특정 장소와 시기에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까지 모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의 산란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루퍼는 생물학적 중요성 외에도 전통 아시아 의학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데 특히 피부와 내장에 치유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루퍼의 특정 부위는 특히 명절철에 전문 시장에서 고가에 판매됩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그루퍼는 요리의 가치뿐 아니라 문화적, 미식적 진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삭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향신료를 잘 흡수하는 특성 덕분에 굽기, 삶기, 찜 등 다양한 조리법에 적합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결혼식이나 기타 중요한 잔치에 그루퍼를 곁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루퍼는 성공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루퍼는 크기, 맛,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양식업 성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루퍼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0kg에 달하는 완전히 성장한 그루퍼가 포획된다는 사실은 양식업에 있어 인간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 모두를 충족하는 측면에서 양식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